네, 2024년 1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게 곧 다가오죠. 취임하게 되면은 동맹국에 대해서 주둔비 인상을 요구하겠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3조 원을 요구한다. 이런 등등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방위비 인상해주고 주둔비 인상해주고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용인받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꾸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으면 당해주고 대신에 우리도 달랠 걸 달래서 실익을 취하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영리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더 영리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농축과 재처리에 관련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주둔비 분담금을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래 한국 너희들 그러면 농축공장 지어봐. 재처리 공장도 지어봐. 그러나 핵무기는 안 돼. 이럴 수는 있겠죠. 이거는 일본 정도의 능력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 핵무기를 갖기는 어려웠고요. 그러나 유사시 바로 핵을 만들려면은 농축공장이나 재처리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평소에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지만은 평소에는 다른 목적으로 고농축한 우라늄을 만들고 플루토늄을 만들지만은 유사시에는 바로 그 공장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주로 미국이죠. 농축된 우라늄, 농축은 저농축입니다. 이 우라늄 농축된 걸 갖고 와서 그걸 가공해가지고 대한민국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전의 핵연료 주식회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저농축 우라늄을 성형하고 가공해서 우리 APR 1400, 그 다음에 OPR 1000, KSMP에 들어가는 우리 핵연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고 받는 건 뭐냐? 우리 스스로 농축공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만들면은 이익이냐?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경제성도 따져야 되거든. 이 공장을 지을 때는 대량 생산을 해야만 이익입니다. 그냥 국산화만 했다고 해서 이익이 아니라 이게 시장이 커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핵연료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원자로가 UAE에 수출돼 있고 앞으로 체코에도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체코 원전에도 우리가 농축한 우라늄을 갖고 성형 가공한 거를 제공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넓혀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핵연료로 쓰이는 농축만 하기에는 너무 시설이 아깝죠. 그러면 이제 미국도 핵연료를 필요할 테니까 미국 기업들도 하겠지만은 우리가 경쟁에 들어가서 더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도 시장이 작다 이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지금 영구형 원자로, 대한민국의 대전에 가게 되면 하나로라고 하는 영구형 원자로는요, 한 30% 정도 농축된 걸 써야 됩니다. 그런 연구로에 들어갈 수 있는 중간 정도의 농축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 갖고는 우리가 농축 시장이 작으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앞으로 한국 해군이 짓는 잠수함은 핵추진이 돼야 된다. 핵추진 잠수함을 흔히 공격 원잠이라고 합니다. 이 공격 원잠에다가 SLBM을 탑재하는데 그 SLBM에 핵탄두가 올라가 있으면은 전략 원잠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는 당분간 보유할 수 없으니 공격 원잠까지는 보유할 수 있죠. 그럼 공격 원잠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대개 90% 정도 농축한 겁니다. 근데 90% 농축은 바로 핵무기용 원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 상당히 허가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격 원잠을 가동하는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는 한 30% 정도만 농축해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미국에서 사용하는 90% 농축된 핵연료를 쓰는 원잠이 보통 작전 수명을 30년으로 보거든요. 한번 30년을 탁 만들어서 집어넣으면은 핵연료를 꺼내지 않아요. 다른 부분은 이 잠수함도 물속을 다니니까
거기에 따개비도 붙고 미역도 붙고 뭐가 많이 붙어요. 모든 배들이 한 몇 년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바닥에 붙어있는 막 그 따개비니 뭘 제거 안 하면은 배가 이 소리도 많이 나고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걸 합니다. 그리고 배에서는 이 돌아가는 뭐 베어링, 뭐 엔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몇 년 돌아가다 보면 베어링도 깨지고 하기 때문에 깨지면 큰 사고가 나니까 이 정비기간을 정해놓고 그걸 교체를 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운영하는 원자로도 몇 년에 한 번씩 세워놓고 정비를 해서 부속품을 다 교체합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잠수함은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일반 배는 그냥 갑판에서부터 들어가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잠수함은 완전한 밀봉체잖아요. 들어가는 문이 해치, 사람이 기어 들어가는 곳 제외하고는 장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을 정비할 때는 완전히 육지로 꺼내서 생선 토막 자르듯이 탁탁탁탁 잘라요. 잘라야만 그 안에 있는 복잡한 부속들의 부품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용접을 합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이때도 이 핵추진 부분 하는 원자로 부분은 손을 안 대는데 우리는 어차피 다 자를 때 여기 한 6년마다 하거든? 6년마다 해결료를 고치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30년 쓰는 해결료가 아니라 6년만 쓰는 원자로를 넣고 정비를 할 때 같이 교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90% 농축을 하지 말라는 걸 요구할 텐데 우리는 30%만 돼도 충분해. 이렇게 해서 공격 원점을 지금 우리나라 잠수함이 이제 한 27척을 가질 예정인데 재래식 잠수함 한 10척에다가 공격 원잠 한 15척 가지면 좋죠.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나라 해결료 공장을 지을 때 그 공장에서 판매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해결료만 파는 거는 부족하니까 공격 원잠을 짓게 되면 공격 원잠에 들어가는 해결료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미국한테 농축공장을 짓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즉, 이 해결료를 필요로 하는 시장이 많아야 이 농축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형 항공모함을 건조하는데 그거를 핵추진으로 하자는 겁니다. 핵추진. 지금 핵추진 항모를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프랑스의 드골 항모가 핵추진입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은 핵추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원자력이 워낙 강국이니까 이거 거의 비슷해요.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90% 농축된 우라늄을 쓰지만 우리는 한 30% 농축된 우라늄을 쓰는 그러한 해결료를 원자로를 달고 그걸로 엔진 힘을 내자는 거죠. 항공모함도 몇 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되니까 정비할 때 우리는 그때만 해결료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 공격 원잠에 대해서 다 찬성합니다. 근데 공격 원잠만 갖고 있다 보면 우리 한국 해군은 항공력이 부족합니다. 엊그저께 포항 앞바다에서 우리 독도함이 출동을 했습니다. 엊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날짜는 약간 자신이 없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GA사라고 있습니다. 항공기 회사인데 무인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서 모하비죠. 모하비라고 하는 이 중형 무인기가 떴어요. 한 100m면은 달려가서 뜰 수 있는데 독도함의 길이는 한 200m 되니까 충분히 날아가서 푹 떴습니다. 떠가지고 이게 미국의 프레데터급, 즉 리퍼라고 하는 거는 중형 무인기 중에서 적을 공격하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거고 프레데터는 정찰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찰기가 되느냐 공격기가 되느냐는 탑재하는 무장에 따라 다른데 그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게 이 모하비입니다. 근데 이놈은 육지에서 뜨고 내린 게 아니라 바로 배에서 뜨고 내린 100m 길이만 있으면 돼요. 미국의 항공모함은요, 거기는 이제 워낙 많은 비행기를 싣다 보니까 100m 밖에 할 줄가 안 되는데 100m를 이륙해갖고는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사출기라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막 끓이면 증기가 나오잖아요. 그 증기를 힘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 증기의 압력으로 비행기를 확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비행기는 브레이크 딱 잡고 엔진을 풀파로 올려서 막 힘을 내고 있다가 이 캐터펄트가 던져줄 때까지 휙 하면서 그러면서 이륙을 합니다. 미국의 함재기들은 그것이 그런 사출기가 없는 데에서는 스키점프 때처럼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활주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이륙을 하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단거리 이륙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함재기에다가 많은 무기를 못 실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타는 함재기의 경우고 이 모하비는 사람이 안 타니까 사람이 안 타면은 사람을 위한 공기 공급 시설, 안전 시설, 낙하산 다 필요 없죠. 사람 타는 공간에 연료나 무기를 실으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작게 만들어도 되니까 100m만 스키 점프대도 필요 없어. 그냥 평평하게 된 비행 갚아서 뜨면 돼.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이 독도급, 그다음에 마라도 뭐 이런 함들이 헬기하고 모하비를 탑재해서 모하비는 이제 공격기 기능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 해군의 항공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날은 포항 앞바다에서 이 독도함에서 이륙한 모하비가 붕 떠가지고 첫 실험이니까 내릴 때는 독도함으로 내리는 게 아직 자신이 없어갖고 포항에 가면 해병대가 있죠. 해병대 바로 옆에 해군 항공사령부, 즉 우리나라에 배에 싣는 헬기 많죠. 그 운영하는 부대인데 거기 활주로에 내렸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에서 직접 뜨고 내리는 거 다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해군이 항공력을 갖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진짜 사람이 타는 F-35B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항공모함, 형이 독도함이라든지 독도함도 그렇고 항공모함을 운영하게 되면 반드시 밑에서 적 잠수함이 오는 걸 막아주는 우리 잠수함이 필요한데 그 잠수함이 공격 원잠이 하면 돼요. 즉 공격 원잠만 만들면 공격 원잠에서 끝나지만은 우리가 항모를 만들게 되면 공격 원잠은 반드시 합니다. 이 공격 원잠을 가자는 데 대해서는 의견 일치가 거의 됐는데 항공모함을 하자는 건 아직 여론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도함에서 모하비가 떴다는 걸 계기로 우리 한국 독도급에다가 이제 중형 무인기를 탑재하는 게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해군의 항공력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항공작전을 더 원활하기 위해서 항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그 항모를 핵추진으로 하자. 핵추진으로 해야만 우리가 농축공장을 짓게 되면은 또 시장이 하나 생기는 거죠. 공격원잠이라고 하는 시장, 핵추진 항모라고 하는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원자력 발전소가 시장이 되는 거죠. 그런 시장들이 있어야 미국한테 야 우리 농축하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처리 공장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고준위 방패물 처리법을 만들 겁니다. 여야 합의로. 민주당도 동의했어요. 제가 이재명 민주당이 친핵으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고 플러스 1억 원을 더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면 거기에 모아놓은 사용 후 해결료를 재처리해서 거기서 이제 혼합 산화 연료라 그래서 그 플루토늄 성분을 완전히 추출하지 않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섞어갖고 해결료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목수 연료를 만들면 사실은 아까 순수 농축한 우라늄으로 만든 해결료보다는 비쌉니다. 근데 앞으로는 만약 농축 우라늄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게 경제성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재처리 기능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사용 후 해결료를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재처리 공장을 일본 본토 제일 북쪽인 아오모리현 로카쇼무라에 지었죠.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선 필요한 건 농축인데 농축과 더불어 재처리까지 받아도 좋고 그거 둘 다 받았을 때는 어느 게 경제성이 있는가 판단해서 먼저 지으면 되죠. 농축 공장을 먼저 잘 지어놓으면 농축은 뭐 재처리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 농축 우라늄을 쓸 수 있는 소비처를 지금 많이 늘여놓자. 그러기 위해서는 공격 원잠도 해야 되고 반드시 한국형 핵추진 항공모함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관여하고 있는 백두산 해전 전승기념 사업에서 앞으로 한국형 항공모함을 만들자. 옛날에 우리 해군이 막 추진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이걸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추진하는 거를 이 대한해협 해전 전승기념 사업회가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 모금 계좌 나오죠. 지금 제가 처음 방송하고 나서 그래도 한 몇백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자, 트럼프가 요구하는 주둔비 인상에 응해주면서도 한국의 실익을 높이려면은 우리가 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농축 우라늄 공장만 지으면 뭐래? 그 소비처가 있어야지. 소비처가 중에 어떤 거가 있겠느냐? 원전도 있지만은 공격 원잠도 있고 핵추진 항공모함도 있다. 한국형 핵추진 항공모함 건조를 하자. 이거를 추진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뜻있는 분들
이 대한해협해전 전승기념사업회에서 11월 21일 저기 금천구에 가게 되면은 옛날에 원자력 문화재단, 지금은 에너지 무슨 정보재단인가? 거기에서 11월 21일 항공모함 갖자고 하는 세미나를 엽니다. 이 세미나도 한번 보시고 이 단체가 추진하는 해군은 못하는 한국형 항공모함 건조운동, 모금운동 한번 참여해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한국형 원잠을 건조합시다. 감사합니다.